질문 있으면 해봐.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. 아, 뭐야. 이런 대답을 하면 위험해요. 딘이 뒤집었다고 하더라고요. 파이널리스트 중에서 딱 한 명을 뽑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건 사실은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니? 이거 꼭 물어보잖아요. 그 다음 질문은 딘과 체어 또는 커미티와의 미팅에서 각각 주의해야 할 점이나 중요하게 생각할 점 또는 미팅의 성격이 다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.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3년에 걸쳐서 캔디데이트로 인터뷰를 다녀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나눠볼게요. 첫 해에는 ABD로 면접을 갔었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잡마켓에 나갔을 때 여러 학교를 다녀봤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를 한번 갈아탈 때 조교수에서 조교수로 옮길 때 인터뷰를 다녔었죠. 그리고 교수가 되고 나서는 서치 커미티로 그 서치 체어로 일을 해봤으니까 저의 솔직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나눠볼게요. 캠퍼스 인터뷰까지 갔다는 건 탑 캔디데이트라는 거잖아요.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중에서 탑 3까지 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. 솔직히 탑 3 점수는 막상 막하예요. 물론 1등, 2등, 3등이 있겠지만 이 캠퍼스 인터뷰 때는 역전을 할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 될 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역전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다른 캔디데이트들보다 나를 더 원하게, 확실히 더 원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. 상대방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그럼 서치 커미티부터 가볼게요. 서치 커미티는 통상 조교수, 부교수, 정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이런 랭킹에서 한 명씩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부교수 2명, 정교수 1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, 이분들은 여러분이 임용이 되면은 손발을 함께 맞춰가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즉, 이 사람들은 동료를 원하겠죠? 예전에 라이브에서도 나눈 적이 있는데 파이널리스트 중에서 딱 한 명을 뽑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건 사실은 케미예요. 동료 케미. 임용은 항상 티칭, 리서치, 서비스 영역을 보잖아요. 당연히 잡 디스크립션에 나온 거를 기준으로 점수를 주는데 그건 사실 폰 인터뷰까지 하면 거의 좀 걸러지거든요. 캠퍼스 인터뷰 때는 시강이나 연구 발표,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케미를 보는 거예요. 프레젠테이션은 준비를 잘하고 연습을 많이 하면 되는 거지만 이 케미는 정말 정답이 없어요. 이동 중에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뭐 이런 과정에서 서치 커미티가 보는 건 나와 같이 연구를 할 만한 사람인지, 티칭 로드를 컨플릭트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, 우리와 밸류가 비슷한지, 우리 학교 문화에 적응하고 우리랑 오래 갈 사람인지, 이 사람이 와서 테니어까지 받을 만한 기질이 있는지, 그런 걸 봐요.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어필하면 될까요?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. 서치 커미티로 캔디데이트를 만나면서 제가 든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게요. 이 사람을 뽑았을 때 공동 연구가 가능할까? 이건 꼭 같은 연구 분야를 본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일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책임감 있는 릴라이블한 사람인지, 그리고 오더십을 나눌 만한 사람인지, 그걸 보고 싶거든요. 대화를 할 때 진실함이 있는지 그런 거 보이잖아요. 성실한 사람인지 어투에서도 볼 수 있고, 행동이나 눈동자나 그냥 느껴지는 풍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인터뷰 때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. 화장실을 갈 때조차도 발걸음이나 행동, 말투, 눈동자 등 다 좀 프로페셔널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면접 마치고 호텔에 들어왔을 때 정말 기절할 정도로 힘들었어요. 솔직히 좀 가식적이지만 계속 웃어야 되고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자세를 갖춰서 앉아야 하고, 이것 때문에 긴장감이 풀리지 않아서 호텔에 들어왔을 때 그냥 확 뻗었던 기억이 나요. 또 보게 되는 건, 이건 진짜 솔직한 건데요, 내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을지 이게 살짝 고민이 되니까 우리 학교 오면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싶니? 이런 질문 꼭 하거든요. 조심할 거는 저 무슨 과목이든 다 가르칠 수 있어요, 뭐 이런 대답을 하면 위험해요.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 좋아요. 근데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그 과목이나 그 분야, 거기에 자신감을 보여주면 되거든요. 다른 사람의 영역을 넘으려고 하면 좀 위험해요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야, 교수 8년 차인 나도 자신 없는데 이제 졸업하고 오는 애가 지가 내 과목을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? 안식년을 앞둔 교수나 은퇴할 생각이 있는 교수가 있을 경우 혹시 그 과목도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살짝 띄워보기도 하거든요.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에 없는 과목이나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무조건 잘할 수 있다도 안 되고 못하겠다도 안 돼요. 솔직한 게 제일 좋은 정답이에요. 사실 그 과목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, 그리고 가르쳐 본 적도 없지만
나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칠 수는 있을 것 같아.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이 왔을 때 너무 버벅대지 않고 너무 나한테 의지하지 않고 학교에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요. 교수들이 자기 할 일만 해도 되게 바쁜데 갓 졸업한 조교수를 하나하나 다 멘토링 해주는 거 사실 좀 부담되거든요. 가령 학생들과의 문제가 있으면 좀 골치가 아프고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면 같이 수습해 주기도 힘들고 해야 할 일, 하지 말아야 할 일,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멘토링을 해주는 게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건데 사람이 너무 디맨딩하면 부담이 돼요. 그래서 면접 오시는 분이 I'm a fast learner 이렇게 말해주면 좀 안심이 돼요. 아, 이 사람은 한번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일을 잘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. 채연은 디파트먼트를 리드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리고 딘과 교수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기도 해요. 딘의 지시를 채어가 교수들에게 전달할 때 교수들이 막 으쌰으쌰 말 잘 듣고 적극적으로 따라주면 너무 예쁘겠죠? 그러니까 채어는 캔디데이트를 볼 때 우리 디파트먼트에 잘 맞는 사람인지 우리 디파트먼트를 더 스트롱하게 빛내줄 사람인지 말을 잘 들을 사람인지 이런 걸 좀 보게 되겠죠? 한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티칭 로드를 문제없이 나눈 사람인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가르치기 싫은 과목을 맡아야 할 때도 생기거든요. 근데 그럴 때 너무 뻣뻣하게 굴지 않고 같이 일을 좀 나눠서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플렉서빌리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제가 인터뷰로 왔을 때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. 네가 원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면 너 어떻게 할 거야? 동료들과 문제가 있을 때 너 어떻게 해결하니? 디파트먼트 내에 컨플릭트가 있을 땐 어떻게 할 거야?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. 일단 입을 다물고 I'll shut my mouth. 관찰을 하겠다. 그리고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을 할 거고 디파트먼트 발전에 꼭 필요하다면 나는 당연히 채어를 지지하겠다. 근데 이때 채어가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었어요. 딘 혹은 총장과의 면접은 솔직히 면접을 본다기보다는 면접을 보러 오는 캔디데이트를 위한 미팅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채어와 마찬가지로 딘은 그 칼리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겠죠? 리서치 학교라면 당연히 리서치 결과물로 그 칼리지와 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, 그 칼리지 안에서 다양한 교수들과 잘 지내주면 좋겠고 말도 잘 들어주면 좋겠고 커미티 위원이 캔디데이트를 평가해서 추천하는 캔디데이트를 딘에게 올리잖아요. 별 이의가 없으면 사인을 하고 통과를 시키는데 이 딘에게는 커미티가 추천해주는 캔디데이트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어요. 물론 그 이유가 합당해야 되겠지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. 이건 제가 당해봐서 확실히 알아요. 이 학교 오기 전에,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. 커미티 체어가 저를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이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모두 너를 보트했어. 여기서 우리는 서치 커미티예요. 그래서 여기 오면은 함께 일 잘해보자 이러면서 되게 분위기 좋게 헤어졌어요.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해줘갖고 저는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. 그리고 공항에 데려다 줬는데 결국 안 됐어요. 이 커미티를 나중에 학회에서 만나서 물어봤는데 딘이 뒤집었다고 하더라고요. 총장과의 미팅은 캔디데이트에게 예의상 한번 만나서 질문도 하고 학교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총장과의 만남은 인터뷰라기보다는 총장이 먼저 자기소개를 쭉 하고 학교 소개 및 자랑을 좀 하고 저도 제 소개를 좀 했고 그 총장이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니? 뭐 이 정도 되게 간단하게 물어보고 질문 있으면 해봐.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.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니? 이거 꼭 물어보잖아요. 이거는 학교 웹사이트에 답이 있어요. 웹사이트에 있는 칼리지 비전, 대학 비전을 꼭 공부해 가서 그 비전과 내가 맞는 사람이라는 걸 부각시키면 좋은 이미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캠퍼스 인터뷰 때 딘과 체어 또는 커미티와의 미팅에 대해서 나눠봤어요. 여러분은 서치 커미티와 체어 그리고 딘과의 미팅 중에서 누구와의 미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? 서치 커미티와 딘이에요. 서치 커미티가 1순위로 저를 딘에게 올렸는데 딘이 거절을 했어요.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임용이 안 될 상황이었는데 그냥 딘의 재량으로 뽑았어요. 저의 이런 특이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바이.